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유로핏이 궁금하고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39,970원 30%입니다. 39,980원에 30%요. 네, 39,970원에 30%. 아, 70원이요? 네. 네, 이 종목 계속 올라주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의료 AI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내가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는 이주호. 네, 이주호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3거래일 연속 빠져가지고 좀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종이 계속 길어질지 또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조금 더 타볼까 싶기도 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한 종목의 비중이 30%면 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거의 사실 다른 쪽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만약에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일단 비중 확대보다도 지금 매수가 대비 빠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비중 늘리기보다도 그냥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의료 AI 관련해서 고영이라는 대장주가 계속적으로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영이 뇌수술 로봇과 관련돼서 대장주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네네. 누리픽 같은 경우도 같은 모멘텀, 비슷한 모멘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고용보다는 다소 힘이 약한 이유가 여기는 이제 진단인 거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뇌 수술 로봇이기 때문에 FDA 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뉴로핏은 어쨌든 뇌질환과 관련된 진단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다소 좀 오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차익 매물이 나온 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뉴로핏이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비중 확대보다도 일단 지금 있는 비중으로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비중 확대는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도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분할로 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비중 확대보다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까지 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네. 21만 원에 네. 30%요. 예. 네, 에코프로에 이어서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강했는데 앞으로 이 종목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또 여쭤볼게요. 2차 전지 흐름 최근 너무 좋거든요.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전망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면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말 끝나기 전에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네, 평단을 보시니까 거의 1년 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도 하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예, 예.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네. 이거, 원래는 이거 한 3년 넘었거든요. 그때 33만 6, 네. 33만 6천 원인가 이랬는데, 내가 이거를 한 달 전에부터 이거를 물타기를 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21만 원 됩니다. 정말 물타기 잘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그리고-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예. 대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 연기금이 코스닥에 좀 확대를 하겠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코프로 쪽으로 요즘 갑작스럽게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코스닥 대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 BM을 보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분기 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4분기 또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점이 있는 만큼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제는 2차 전지가 과거에 이제는 돈 못 버는 적자 기업에서 이제는 돈 버는 흑자 기업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워낙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21만 원 부근에서는 저는 좀 비중을 조금 10% 정도는 덜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3년 정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여기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비중을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25만 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 나는 너무 오래 기다린 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약수익을 챙기면서 가고 싶다라고 본다면 23만 원 정도에서 10% 정도 덜어내시고 26만 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정도는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지금 만약에 20만 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부터 이제는 딱 집중을 하신다면 나 1년까지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지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2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혹시라도 21만 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그냥은 미련 없이 그냥 딱 그 매수가에 딱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타점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4분기 실적까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분할 매도 의견까지 주셨고요.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호텔신라요. 네. 9월 달에 49,80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을 홀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움직이지 않고 궤도에 있어서 네.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0% 갖고 있거든요. 80%요? 네. 아, 비중이 커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비중 좀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께 예. 여쭤볼게요. 아, 호텔주들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패매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생각보다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계시는데 최근에 네.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9월 달부터 계속 들고 있었어요. 9월 달부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은 5만 원 이상까지는 한 번씩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지금 단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비중도 많고 여기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입가까지 딱 5만 원 오시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확 덜어내시는 방법 한 40% 정도를 덜어내시고 그 이상부터 올라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다들 알다시피 뭐 면세 산업이나 이런 호텔 산업이나 이런 부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면세 산업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수까지도 하는 만큼 만약에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미래
미래 가치로 봤을 때 호텔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준다라면 긍정적인 네. 모멘텀도 있지만 중국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도 호텔 신라가 예전만큼 뭐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관들이 네. 어느 정도 담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전체적으로 바닥은 다졌습니다. 직전에 뭐 네. 4만 원 초반대 이때가 진짜 네. 바닥이었고 이제는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드린 부분 5만 원까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혹시 호텔 신라의 비중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에펙 그때 개최될 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때 네.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만 7천 원까지 갔을 때 그때 못 팔고 네.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중이 많으면은 어떻게 보면 네. 수익이 조금만 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은데 이번에 잘 네. 못 파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월 중순에도 5만 원대 한번 터치를 네, 했었죠. 왔었어요. 네네.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내가 5만 원에 이제 비중을 네. 팔아야 됩니다. 10% 20% 네. 정도를 걸어 놓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잖아요. 비중이 한 30% 네.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5만 5천 원 이상이 되면은 팔고 그리고 4만 네. 5천 원 부근이 오면 또 사고 계속 이런 네. 식으로 반복을 하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4만 5천 원에서는 모아가고 5만 5천 원에서는 팔고 이런 식으로 네. 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의 내가 이 호텔 신라를 들고 있으면서 배웠던 교훈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익으로 네.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5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고 이 4만 5천 원에서 재매수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파마 리서치 네, 38만 5천 원에 10%. 38만 5천 원에 10%요. 네. 네, 매수가 부근이신데 주가가 최근에 계속 내림세를 보여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다시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미용 기기 관련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고민 상담해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패널 들어주세요. 네,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최근에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 예, 오늘 들어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파마리서치의 주가 조정이 굉장히 깊거든요. 지금 8월 달부터 계속 깊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 미용 시장이 뭐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 고령화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피부 미용이라던가 이런 쪽은 수요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리쥬란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는 이 파마리서치는 다시 한번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끝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은 이 피부 미용 쪽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서 살을 좀 급격하게 빼다 보면은 리프팅이 필요한 시기가 계속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프팅과 관련된 시술이라던가 이런 주사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주봉상 지지라인으로 보여졌던 40만 원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비중 10%의 이 가격대 매수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제가 봤을 때 월봉상 지금 21평선 구간인 이 35만 원 자리에서 굉장한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35만 원짜리는 지켜주면서 좀 강하게 반등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달부터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꽤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과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좀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35만 원까지 열려 있으면은
35만 원쯤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이 자리에서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월봉상 이 20일 이평선이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뭐 좀 안 보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이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35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온다 그러면 한 번 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달바 글로벌 네, 19만 6,100원에 10%입니다. 19만 6,100원에 10%요. 아, 손실이 크셔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보유했지만 너무 네. 고점에 사가지고 네. 선생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여쭤보려고요. 네. 아, 이 종목 어떻게 좀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종호 대표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 때 사셨는데 크게 물려주셔가지고 좀 답답한 경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시 추가 매수도 맞습니다.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지금 자리가 저는 추가 매수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겨울 때 시세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거의 봄바람이 불면은 그때부터 시세를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 들어와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안 좋아졌어요. APR만 그나마 어느 정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달바글로벌과 비슷한 차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 본다라면 지금 자리가 이제 거래량도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면은 이제 평단가나 이런 부분이 확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거의 17만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10% 정도를 하시고 17만 원 진입가대가 온다라고 보면 비중 15% 정도를 덜어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 어떻게 보면 상반기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신규 상장주 같은 특성이 뭐냐면 한 차례 크게 불어줬다가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이번에는 꼭 탈출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추가 매수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17만 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조언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이 고민되신 질문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부장님. 오늘은 반도체가 쉬어가고 조선이나 방산주들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조방원 종목들 다시 좀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조선의 반등이 좀 약간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감사합니다. 매경주TV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6,500에 30%요. SFA 반도체 6,500원이요? 예. 이거 혹시 얼마나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언제 전지도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요. 네, 일단은 지금 네. 뭐 사실 이 SFA 반도체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다른 뭐 반도체 뭐 소부장이라던가 이런 쪽 전공정 장비 반등 나오는 데 비해서 정말 반등이 못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후공정단에 있는 그런 패키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정말 못 움직이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 정도거든요. 근데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사실 좀 손절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텐데 그동안 지금 팔아버릴까 할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뭐 팔으셔도 괜찮다 그러면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기간에 6,500원까지 회복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거였으면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네. 못 갔기 때문에 그 못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손절을 못 하시겠고 나는 그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좀 버텨봐서 꼭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은 더 기다리시면은 6,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SFA 반도체가 조금 더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올해 4월 달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다른 소부장들에 비해서 못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파운드리랑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수주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사트는 결국에는 지금 파운드리 얘기가 나왔을 때 두산테스나나 하나마이크론이나 그쪽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이랑 오사트랑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SFA 반도체도 사실 그쪽이 먼저 움직여주면서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이라,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갤럭시 S26 출시를 하는데 거기서 엑시노스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성능에 대한 얘기가 좋게 나오면서 이제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은 그 후공정 패키징과 관련된 쪽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내년 1월까지는 지켜보시고 그때도 답이 없으면은 교체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년 1월까지는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이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 분위기가 좋은데 앞으로도 이 추가 랠리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바닥은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인 랠리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코스닥 대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된 수급 현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돼가지고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 수급을 다 2차 전지 쪽에서 흡수를 했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는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내년까지도 이렇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좀 탑픽주가 있을까요?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아까 종목 상담에서 나왔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종목들도 보시는 게 실적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그 다음 내년, 그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ESS 다음에 그 다음 먹거리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로봇 산업에도 2차 전지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 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안 됐어요. 네, 지금 네. 전화 주신 분께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한 분 이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투자 소식에 유리기판 종목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오늘 저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AI 관련해가지고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판을 이제 기존의 PCB 기판에서 유리기판을 바꾼다라고 봤을 때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확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열에 대해서 더 견딜 가능성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예.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예, 해인이요. 네? 해인. 해인이요? 예. 네네. 혹시 평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평균 가격은 5,700원에 네, 5,700원에. 한 20% 돼요. 20%대요? 예. 5,700원. 오래됐어요. 네. 언제 사셨나요, 혹시?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요? 1년 반 전에. 1년 반 전에요? 수익권까지도 한번 왔었었는데 이때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안 올라갈 것 팔으셨나요? 같아서 그냥 놔뒀죠. 아, 6,000원까지 찍었는데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놔뒀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해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종목이에요. 그건 알고 들어가신 거죠? 예. 그래도 장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데 흑자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린다 보면은 한 번씩 뭐 테마나 이런 부분은 연결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가가 5,700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6,000원까지도 올라갈 때 안 팔았던 이유는 그 이상까지도 보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트로 보시면 딱 거의 전형적인 테마주 차트입니다. 한 번씩 거의 5,500원 기준으로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한 번씩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신다고 본다면 7,000원, 8,000원 이 사이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7,000원 이상까지 보시고 계시는 거죠. 6,500원만 해도 괜찮아요. 6,500원만요? 네. 그러니까 6,5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호재나 테마로 불었을 때 직전 고점이 6,500원입니다. 작년 고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올라간다고 보면 6,500원대 10% 정도 덜어내시고 7,000원과 8,000원 사이에 나머지 10%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